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2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세 번째 중단원인데요. 통일과 국토공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 국가잖아요. 이런 우리나라가 위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위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 통일로 인한 장점과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과 지금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수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금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대륙과 해양을 잇는 그 반도에 위치해 하고 있습니다. 반도라는 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육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의 중간 위치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반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 국가로서 대륙으로든 또는 해양으로든 양쪽 모두 진출에 모두 유리하다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로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고요.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양으로도 이런 식으로 멀리까지 해서 이렇게, 또는 일본 쪽으로 이렇게 해양 진출도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 즉 동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러시아까지를 보통 동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 한중일러가 세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력만 봐도 세계 1위 미국 다음에 2위인 중국과 3위인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력 10위이고 군사력은 요즘에 6위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가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약간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들로 뜨고 있는데, 여기를 또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이쪽에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해서 이렇게 딱 중심부에 우리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심에 위치하는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위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중요한 곳, 요 충지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재도 할 수 있고 무역의 중심도 될 수 있고 그런 반도 국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반도국으로서의 위치 이점 활용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로서 대륙과 해양 진출이 모두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북한이 여기를 이렇게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돼서 이쪽 위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반도 국가지만 남한만 봤을 때는 요만큼 이렇게, 즉 북한에게 가로막혀서 대륙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버린, 여기도 갈 수가 없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섬과 같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북한과 연결이 돼야지만 이 물류의 흐름이 쭉쭉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해양으로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쉬운 형국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성은요, 우리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돈을 쓰냐면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분단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 적입니다. 아직은 지금 사이가 좋아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지금 거의 70년 동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군사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나라, 군사에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1년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 정도인데 국가 전체 한 해 예산의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낭이에요. 이 돈이 지금 군사 대치에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아깝겠죠? 물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지금 쓰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막고 있지만 아쉬운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거 하나만 쓸게요. 자, 이렇게 섬과 같은 형국이 돼버렸다. 여기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바닷길밖에 없으니까 마치 섬과 같은 모습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요, 이 분단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고요. 군사력도 6위 정도라고 최근에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국가 위상이 약화되냐?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센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의 위험 가능성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요. 요즘에 BTS가 많이 알리고 있는데 한국 하면 외국인들은 거기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위험한 나라 아니야? 우리가 중동의 어떤 지역을 생각할 때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듯이 우리나라를 아직 전쟁 중인 위험한 국가로 많은 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좋냐면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이런 경제에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야, 거기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주식 투자해서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주식이나 뭐 경제력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지고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꺼려서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요렇다는 말이고요. 네 번째 아쉬운 점, 이거는요, 문제점은 바로 우리 민족은 한민족,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요것이 점점점 아주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70년이나 지났고요. 남북 간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이질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말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는 이산 가족이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에 서로 가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잃고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못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 분단으로 인한 문제가 이런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의 반대로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도국의 위치 이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길, 유럽이라는 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길인데 이쪽으로 연결되면 철도랑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의 물류를 서로 오고 가면서 우리가 통행료를 받는 식으로 무역이 아주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중개무역은 다른 국가의 물자를 우리가 대신 중간에서 받아서 수출하는 중간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일본에 수출할 거를 우리나라를 거쳐서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주고 일본이 중국에 수출할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자의 입장에서 무역을 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무역. 가만히 앉아서 위치적인 장점으로만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 다 섬인데 일본이 배 타고 이리로 가나 뭐 우리나라 거쳐서 이리로 가나 똑같으니까 우리나라를 굳이 거칠 리가 없겠죠.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과도한 군사비, 그런 것들 분단 비용이 감소됩니다. 해마다 남북한이 서로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특히 남한은 약 5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돈, 국방 예산을 그래도 통일이 되면 어느 정도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다른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엄청난 돈을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발전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엄청난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약해진 국가 위상이 강화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위험한 국가, 분단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 요것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통일 한국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그러면 이 통일 한국의 힘은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통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이 파워가 일본이나 중국이 절대로 무시 못할 엄청나게 큰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국가의 위상이 엄청나게 세진다. 단번에 지금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더 센 선진국으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장점은요. 아까 말했던 이산가족, 그 다음에 실향민들이 서로 고향에 가고 가족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문화 간의 이질성도 점점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장점들이 생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과 같은 모습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되면 이런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력에 투자하고 좀 더 위상이 강해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 교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